1945년 4월 30일 월요일 늦은 아침, 소련군의 포격이 히틀러의 선잠을 깨웁니다. 히틀러가 일어나자마자 절망적인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지하 벙커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국회의사당 정문에 이 소련 깃발이 걸렸고 20시간 이내에 지하 벙커 역시 소련군에게 점령당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후 이어진 강요들과의 짧고 부질없는 회의 끝에 히틀러는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와 부관에게 자살할 것을 알리고 그가 죽은 즉시 시체를 화장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소련군의 손에 자신의 시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동안 끔찍한 대학살의 중심에 서 있던 악마였지만 정작 자신은 고통 없이 편히 가고 싶었는지 군의관을 불러 최선의 자살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군의관은 독약 캡슐을 깨문 뒤 권총으로 자살할 것을 권했고 독약이 제대로 작용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던 히틀러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개 블론디에게 먼저 실험을 해보죠. 블론디가 독약 캡슐을 깨문 뒤 바로 죽자 한동안 자신의 개를 바라본 히틀러는 곧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 히틀러는 자신의 측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하루 전날 결혼식을 올린 그의 아내 에파 브라운, 아니 에파 히틀러와 함께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 철문을 굳게 닫습니다. 1945년 4월 30일 오후 3시경의 일이었죠. 이것이 공식적으로 5,6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참혹하게 학살시킨 나치 독일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독일 국민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인물이라기엔 그의 마지막 모습은 패전 이후 자신이 받게 될 비난과 벌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 한낱 비겁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날까지도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자살하지 않고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는 설부터 자살은 했지만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독약으로 죽었다는 설, 심지어 히틀러는 여자였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가설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45년 2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색이 뚜렷해졌고 히틀러가 머물던 제국 총리 관저마저 2월 3일 미국의 공습으로 심하게 파괴됩니다. 이때부터 히틀러와 장교들은 관저 정원의 지하 벙커에서 생활하게 되죠. 지상으로부터 8.5m 깊이에 30개가 넘는 개별 공간들, 위로는 4.5m, 옆으로는 3.5m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벙커에 숨어서 히틀러는 최후의 발악 같은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전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독일에 크게 당한 소련은 잔뜩 도구는 상태로 동부 독일을 점령하고 베를린까지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전이 확실시되자 히틀러 주변의 거물급 인사들은 서둘러 베를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의 뒤를 이을 2인자이자 공군 제국 원수라 불렸던 헤르만 괴링과 나치 친위대 수장이며 유대인 학살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하인리히 힘러의 배신은 히틀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죠. 어쩌면 히틀러는 벙커에 들어올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몹쓸 인간은 죽어도 곱게 죽을 생각은 없었던 건지 1945년 3월 19일 독일 내 간접 자본을 파괴하라는 네로 명령을 자신의 절친 건축가이자 나치 독일의 군수부 장관 알베르트 슈페어에게 지시합니다. 패전한 독일 민족은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불행 중 천만다행이랄까요? 슈페어는 이 명령을 묵살하고 그 역시 결국엔 히틀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히틀러의 56번째 생일이 이틀 지난 1945년 4월 22일 소련군으로부터 베를린 중심부를 지키기 위한 회심의 작전이라 생각했던 공격 명령이 시도조차 되지 않자 겉으로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미 그의 생각은 자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듣는 보고는 언제나 방어선 붕괴와 패전 시한 그리고 측근들의 배신이 전부였죠. 벙커의 사람들 역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독주와 억지 파티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45년 4월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에 히틀러는 자신의 애인이었던 에파 브라운과 벙커 안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작성한 유서에 서명도 하게 되죠. 29일 낮에는 한때 자신이 우상처럼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무장저항 집단에 붙잡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의 시체는 밀라노의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린 채 시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다는 말에 자신 역시 산채로 혹은 죽은 채로 소련군과 유대인의 조롱거리가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어요. 결국 그는 자살을 선언하며 자신의 시체를 화장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그의 부인 에파 브라운도 같이 생을 마감할 것을 선언하죠.
다음 날인 4월 30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집무실에 아내와 같이 들어간 히틀러는 철문을 굳게 닫습니다. 벙커 내 장교들과 최측근들은 철문 밖에서 초조하게 집무실에서 어떤 낌새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행여나 총소리라도 들리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수시로 벙커 위로 계속 떨어지는 포탄 소리 때문에 철문 너머의 총소리와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40분가량이 흐른 뒤 히틀러의 집사 장교 하인츠 링헤와 친위대 부관 오토 균셰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청산가리의 씁쓸한 아몬드 냄새를 맡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역시나 집무실에는 히틀러와 그의 아내가 죽 처진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카페트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확인된 뒤 히틀러와 그의 아내 시체는 벙커 밖으로 옮겨져 준비된 휘발유와 함께 화장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집사 장교 링헤와 부관 균셰를 포함해서 최측근 장교들도 함께했지만 이마저도 소련의 쉴 새 없는 포격 때문에 대충 마무리한 뒤 벙커 안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틀러 죽음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죽는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는 히틀러 벙커 내부의 목격자들 증언일 뿐이고 특히나 죽음의 순간은 아무도 보지 못해서 히틀러의 죽음이 권총 자살인지 독극물 자살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나마 히틀러의 최후의 순간을 가까이서 함께한 핵심 인물들은 독일의 항복이 확정되자 베를린에서 탈출하다가 사망하거나 뒤따라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히틀러의 자살 소식을 전해들은 스탈린마저 이걸 믿지 않았죠. 히틀러가 탈출해서 일본이나 아르헨티나에 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은 스탈린에게서부터 나왔어요. 물론 그렇다고 소련이 음모론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벙커를 점령한 소련군은 벙커의 정원에서 두구의 시체를 발굴해냈습니다. 시체는 불에 타고 폭격 때문에 훼손이 심했지만 남성 시체 이빨 보호는 상태가 괜찮았기에 이 이빨로 신원을 파악했죠. 이빨은 상당 부분이 금속 의치였는데 소련은 이 시체가 당연히 히틀러라고 생각했기에 히틀러를 진료했던 치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막바지에 독일 남부로 도망가 있었기에 그의 조수를 불러 치아가 히틀러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후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 일부도 발견됐죠. 또 한편으로는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에 벙커에 있었던 40여 명의 목격자를 면밀히 신문했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를 옮겼던 집사 장교 하인츠 링헤와 친위대 부관 오토 균셰를 비롯해서 그나마 살아있던 직접적인 관계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몇 달 지나자마자 바로 소련으로 옮겨져 고강도 신문을 받았으며 이들은 소련에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독일 법원에서는 히틀러의 사망 선고를 그의 사후 11년이 지난 1956년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격자들이 소련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기에 그들이 석방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소련에서는 스탈린 사후 10년이 지나서야 히틀러의 자살을 인정했죠. 히틀러가 죽은 지는 이미 18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이후로도 소련 정부는 히틀러의 죽음을 독자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불에 탄 시체도 독일의 여러 곳에 이동시켜 보관해오다 1970년에 완전히 화장시켜 독일 magdeburg 근교의 강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물론 중요한 이빨과 두개골은 모스크바로 극비리에 옮겼죠. 이렇게 소련이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서 히틀러의 자살 방식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도 정작 히틀러의 죽는 순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한 것인지 독극물로 자살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목격자들은 히틀러의 시체에서 피를 봤다며 권총 자살에 무게를 두지만 소련 정부는 히틀러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폄하하고 싶었기에 음독 자살이라며 선전했습니다. 총으로 군인답게 죽을 용기도 없이 비겁하게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어 자살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히틀러의 이빨에는 청산가리 철로 반응할 때 생기는 파른 얼룩이 발견됐고 화약가루가 전혀 없어서 적어도 입에다가 권총을 사용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두개골에서 총상으로 보이는 구멍이 있어서 청산가리 캡슐을 깨물고 머리에 총을 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에 힘이 실렸죠. 이쯤 되면 히틀러의 자살에 대한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서 이 미스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서기 2000년에 러시아는 국가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히틀러의 이빨과 두개골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법의학팀의 조사도 허락했죠. 법의학팀은 히틀러의 이전 엑스레이 기록과 대조해가며 이빨이 이히틀러의 것임을 확인했는데요. 히틀러의 두개골은 조사 결과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물론 이 두개골이 히틀러와 같이 자살한 에파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고 당시 벙커 앞에 무수히 죽어갔던 다른 시체의 두개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히틀러의 자살 후 시체를 바로 화장시켜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소련의 독자적인 진상조사와 잘못된 기록 보관으로 히틀러의 죽음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히틀러가 살아있다면 2023년인 현재 그는 134세입니다. 러시아 기록보관소의 히틀러의 이빨은 본인 것이 맞다고 하니 어쨌든 히틀러가 살아있다 해도 아래턱은 없이 살아있는 게 분명합니다.